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올해 장마가 50일 넘게 지금까지 계속이 된다 하는데요, 시절이 수상해서 그런지 날씨마저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쪽에서 특히 상예, 초상 났을 때 이야기,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등산용 배낭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등산용 배낭, 그것은 평소 생활할 때는 잘 찾지 않다가 등산을 갈 때만은 반드시 찾게 되는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지금 살면서 관예, 홀예, 상예, 제례, 관혼, 상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때는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지 않다가도 꼭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만큼은 빠짐없이 챙기는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 혹시 여러분들은 초상을 치렀을 때에 혹시 지금은 뭐 장례식장 같은 데서 초상을 치르기 때문에 옛날 풍습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옛날로 쳐서 혹시 상주가 짝대기를 짚든가 안 짚든가, 여기까지는 문제는 쉽습니다. 거의 짚는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자, 그러면 상주가 짚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를 짚든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관학교나 교도소 같은 데서 특히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이 질문을 강의할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하는 편인데, 초상 때 상주가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지팡이를 짚든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초상 때 상주가 지팡이를 짚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남자가 세상을 떴을 때 그것을 바깥 외자 어려울 간자 외간이랍니다. 외간상이라는데, 그럴 때는 대나무 짝대기를 짚습니다. 다음,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여자가 세상을 버렸을 때는 그것을 내간이라는데, 안내자 어려울 간자 내간이라고 외간, 내간으로 달리 부릅니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세상을 버렸을 때는 오동나무 짝대기를 짚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버드나무 짝대기를 짚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오동나무가 없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구할 수 없어서 장의사 같은 데서 버드나무 지팡이를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답은 오동나무 지팡이지 버드나무 지팡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벽오동 심은 뜻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벽오동 심은 뜻은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벽오동 심은 뜻은 이라고 하지 오동나무 심은 뜻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동나무 다르고 벽오동 다르냐? 전혀 다릅니다. 그냥 오동나무는 참오동나무 혹은 개오동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말 그대로 오동나무인데, 그것은 키가 큽니다. 한 10m, 15m 정도 되고, 멀리서 보면 보랏빛 초록 모양의 꽃이 달리고 거기에 열매가
짜리인데 열매가 큽니다. 밤톨맛들만 해요. 그래서 오동나무는 엷은 갈색이고 나무가 소나무는 갈색이잖아요. 그 엷은 갈색이고 보라색 꽃을 피고 밤톨만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오동나무입니다. 참오동 혹은 개오동나무를 하는 거고, 벽오동은 전혀 달라요. 그 식물 생태학적으로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어떤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동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벽오동에서 이 벽자는 이 풀을 벽자인데, 여기서 풀을 벽자는 한자에서 푸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풀을 청자도 있고 풀을 녹자도 있고 그다음 풀을 벽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색깔의 차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눈을 벽 안의 눈동자 이런 이야기 할 때 벽안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 벽자는 풀을 벽자라도 진짜 푸른빛이 스르르 빠지고 조금 남아있는 아주 예쁜 푸른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짙푸른 그는 아닙니다. 그래서 벽오동 나무는 어린 묘목에서부터 나이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나무가 늙었어도까지 나무의 외피, 수피는 항상 그 풀을 벽자의 어떤 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전혀 색깔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이 벽오동 나무는 특히 그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운동장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벽오동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보면 대단한 여러분들 평소에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 뒤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만 열매가 열려 붙습니다. 그런데 짝대기는, 초상대 짝대기는 이 오동나무 짝대기가 사실 아니고 벽오동나무 짝대기를 짚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벽오동나무 짝대기를 왜 짚느냐, 여기서는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옛날에 딸이 났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 말고 딸이 났을 때는 집안의 뜰에 벽오동 나무를 한 그루 심습니다. 그 딸이 옛날로 치면 막 17, 18, 19, 20 이 정도 되면 보통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약 20년 가까이 그 딸아이가 났을 때 뜰 앞에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딸아이가 시집 갈 때 그만큼 큰 벽오동 나무를 켜서 장롱을 만들어서 시집을 보냈다. 혼수감으로. 그래서 그 딸은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벽오동 나무 장롱을 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는 다시 나중에 다시 돌리기로 하고, 초상태 그럼 짝대기를 왜 짚는가? 초상태 짝대기를 짚는 것은 물론 뭐 3일장, 5일장 등 오랫동안 초상 기간 내에 계속 문상객을 올 때마다 상주가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곡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초상 때 상주가 문상객 앞에서 엎드려서 곡을 할 때 굉장히 허리가 아픕니다. 그럴 때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그 짝대기는 허리를 부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구가 아니고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망령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초상 때 상주가 지팡이를 아무데나 던져 놓지 않습니다. 한 곳에 꼭 둘 것 같으면 정중하게 모셔서 세워놓지 짝대기를 던지든지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 짝대기가 망자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대나무 짝대기 짚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중국 사서 오경 중에 얘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책은 관, 혼, 상예 등 여러가지 의례 준칙을 써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얘기의 문상편 제16편 거기 가면 아버지를 위해서는 죽장을 쓰는데, 대나무 짝대기를 쓰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을 본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이 둥그니까 둥근 것은 하늘은 곧 아버지. 그래서 대나무 짝대기는 하늘의 이치를 본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나 할아버지, 즉 남자가 돌아갔을 때는 대나무 짝대기 틔운다는 그 책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오동나무 짝대기를 네모지게 깎아서 서는데 그것은 땅의 이치를 본받은 것이다. 책에 딱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얘기에 나오는 어떤 그걸 따라서 하기도 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오동나무가 아니고 벽오동나무인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딸 자식이 태어났을 때 집에 벽오동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키워서 장롱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 장롱을 가지고 평생을 살던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상주가 짓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고생고생하면서 이 짝대기만 보면 저는 말만 해도 지금 사실 가슴이 울컥하려 하는데, 아버지가 대나무 짝대기 짚는다 그렇게 돼서 별 그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평생을 한만케 고생고생스럽게 살던 우리 엄마가 시집올 때 이 벽오동 짝몽 이거를 만들어 갖고 이게 살았는데, 그걸 부숴가지고 짝대기를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찾지 않는, 챙기지 않는 어떤 전통에 관한 이야기라도 그 초상 때나 제사 때나 꼭 그때만큼은 챙겨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왔느냐 하는 유래, 그 까닭을 알면 같은 제사를 지내고 같은 의식을 치르더라도 마음가짐, 그 기본 자세가 벌써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벽오동 심은 뜻은 이 주제를 삼은 것도,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시대가 달라져서 여러 가지가 옛날 풍습하고는 길게 멀리 떨어져서 살더라도 실제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풍습을 가지게 됐는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명정을 쓸 때 왜 붉은 천에 섰는지 하는 그런 것도 알고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어떤 그런 슬픔이나 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한 개 한 개마다 의미를 담고 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초상 때, 지금 사실 초상 때 짝대기를 짚지 않는다 해도 그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지금 현재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실제로 짝대기를 짚었을 것이고,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대나무 짝대기를 왜 짚었는지, 그 다음 어머니나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짚고 있던 지팡이는 벽오동 나무였다. 그러면 하필이면 벽오동 짝대기를 짚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그 사연을 알면,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엄마가 시집 올 때 이 장롱을 가져와갖고 이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롱을 부으셔가지고 어머니랑 엄마하고 초상을 치르는 어떤 그런 정신 자세, 마음가짐, 그런 기본부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우리나라 좋은 풍습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 인문학적 이야기나 그 외에 한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은 제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거기 보면 다음 블로그에 보면 저는 이름이 진수선이지만 필명은 상청마당이라고 합니다. 상청마당 글맛 글빛을 검색해서 그 들어가면 인문 자연 지리 뭐 여러 가지 그 성격대로 나눠졌는데, 거기 들어가면 벽오동 심은 뜻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글로서 보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감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깁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아무쪼록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